이상한 알베르게 2 40번째 날 아메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세 번째 당신이 행운하라면 산티아고의 질문 알베르게는 언뜻 보기에도 지나온 곳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곳인 것 같았다. 고풍스러운 파사드의 제일 위에는 커다란 금빛 로고가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는데 강렬한 힘이 느껴졌다. 로고 아래는 37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처음 보는 숫자라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푸른 잔디와 하얀색 대리석 기둥이 있는 넓은 정원이 나타났다. 뭔지 모를 청아한 향이 후각을 자극했다. 정원 너머로 하얀 건물이 있었고 정원 좌우로 긴 회랑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의 건물 외관이 푸른 정원과 어우러져 청량함과 신비함을 한껏 더해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각이면 의뢰에 있어야 할 순례자들과 알베르게를 표시하는 가리비 그림이나 관련 안내문 등 그 어떠한 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혹시 여기는 알베르게가 아닌가? 내가 약간 의아해하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남자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나요? 남자의 물음에 나는 약간 당황했다. 나는 배낭에서 종이 카드를 꺼내 12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주소를 남자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여기가 어딘가요? 나는 종이카드를 확인하는 남자를 향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오면 직접 대면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내 이름과 국적을 물었다. 오수현, 한국에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남자는 한참 태블릿을 보더니 점점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오수연 씨, 안타깝지만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곳의 주소를 받았나요? 네, 아메날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네, 이곳은 12번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받아야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에는 오수연 씨가 11번의 질문만 했다고 나옵니다. 당신은 푸엔테라 레나의 알베르게에서 질문하지 않은 걸로 나오네요. 아, 그건 그때 일행이 있었는데 그가 나를 대신해 질문한 거예요. 답변지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남자에게 두 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 현상 수배범 저스틴에게 받았던 답변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질문자의 성함이 당신과 달라요. 질문을 12번 하고 답을 받은 사람만이 그분을 뵐 수 있습니다. 그분이요? 나의 반문에 남자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네, 오수연 씨는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 안타깝지만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나는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세 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지도 함께 보여주며 절박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네,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엔테라레나의 질문 알베르게에서는 너무 피곤해서 질문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 편지는 그날 함께 순례길을 걸었던 일행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던 중에 그가 질문에 답을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날 저는 그 답변지의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알베르게로 갈 때까지 이틀 동안 엄청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는 이전에 받았던 답에서 궁금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질문했고요. 세 번째 답을 보시면 두 번째 답에서 내용이 좀 더 확장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는 두 곳의 답변지를 천천히 살펴보고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잠시 기다리세요.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군요. 남자는 나를 남겨둔 채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일이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를 짓눌렀다. 정상 참작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러다가 문득 이 질문 알베르게가 정말 특이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스템이라고? 그동안 내가 질문했던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건가? 그러고 보니 아메날에서 답변을 준 사람은 내가 질문을 11번만 했다는 걸 몰랐을까? 주소를 준 건 그 사람인데. 아,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예상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초조함이 더 밀려왔고 그럴수록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이 질문 알베르게를 만난 후로 평소 나답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다. 방금 전에도 돌아서려는 남자를 붙들며 떼를 쓰기도 했고 답변지를 받을 때마다 감정이 널뛰듯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고 누군가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아이처럼 신이 났었다. 예전의 나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아, 그런데 언제 오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다. 여러 가지 상념과 걱정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할 즈음 남자가 돌아왔다. 오수연 씨, 당신은 정말 행운하군요. 저희 규칙에는 맞지 않지만 주소를 받은 것도 그렇고 당신의 간절함이 전달되어 그분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어요. 안내해 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세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다. 최선을 다해 사정해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안내해 준 곳에 배낭과 짐을 내려놓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알베르게 로고가 정교하게 세공된 금속 문이 나타났다. 나를 안내해 주던 남자가 문을 열며 말했다. 아참, 당신에게는 통역이 필요 없겠군요. 한국어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복도를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네? 그럼 여기에서는 질문 카드에 질문을 쓰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남자의 말에 반문했지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안으로 몸을 돌리자 그곳에는 긴 복도가 있었고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줄지어 내려오고 있었다. 왼쪽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천장에 매달린 거울과 샹들리에에 반사되어 하얀색 대리석 바닥 위로 부서졌다.
복도 전체가 마치 SF 영화 속의 웜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각각의 샹들리에 앞에는 문이 하나씩 있었다. 첫 번째 문에는 첫 번째 알베르게에서 보았던 타오르는 불꽃 같은 붉은색의 로고가 있었다. 나는 한 발 한 발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 다음 문에는 두 번째 알베르게의 오렌지색 로고가 있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동안 내가 지나온 알베르게의 로고가 차례로 있었다. 색색의 로고가 있는 문을 지나 어느덧 오팔 느낌이 섞인 보라색의 로고가 있는 마지막 문 앞에 다다르자 오른쪽으로 새로운 복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곳의 복도는 벽면까지도 하얀 대리석이었다. 곧게 뻗은 복도를 따라 샹들리에가 길게 내려와 있었다. 현실인 듯 아닌 듯 황홀한 복도를 지나다가 양쪽 벽면에 새겨진 글을 발견했다.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 세상에 한글이라니.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한글을 보게 되다니 너무나 놀라웠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새겨져 있던 글자는 복도의 벽면을 따라 계속 이어져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벽에 새겨진 글자를 따라 읽어보았다. 홍익사행도.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홍익사행도라고 적힌 글자를 따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반대편을 보니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방금 읽었던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마지막 길에 적혀 있는 글이라니. 이 문장들이 내 심장을 더욱 빨리 뛰게 했다. 설렘과 놀람을 가득 안은 채 글을 따라 읽으며 어느새 복도 끝에 다다른 나는 높다란 천장까지 이어진 문과 마주했다. 위압감이 느껴지는 높은 문의 한가운데에는 질문 알베르게 로고가 커다랗고 화려하게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문 앞에서 본 로고와 같은 것이었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보니 그 기세에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You can ask me anything in the world. 지금까지 12번을 보았던 문장과는 사뭇 다른 문장이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 물으라고? 무엇을 물어야 하지? 자연 현상? 국제 사회? 여기서는 지금까지처럼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버랩되며 혼란스러웠다. In the world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런 기회는 내 인생에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이 뒤에서 나를 떠밀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손잡이를 힘차게 잡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딸깍. 안으로 들어가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정면에 통유리창 너머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그 앞으로 약간 높은 단상이 있었고 그 단상에는 하얀색 대리석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마주 보는 위치에 테이블과 의자가 하나씩 더 놓여 있었다. 왜 아무도 없지?
여기에 앉아도 되는 건가?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인기척이 들렸다. 벽 한쪽에 있던 아치를 통해 누군가 들어왔다. 나는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었다. 흰 모시 한복, 하얗고 긴 수염, 하나로 묶어 길게 늘어뜨린 머리, 하얀 고무신, 그리고 한 손에는 부채. 그분은 테이블에 앉으시고는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그 동작에 이끌려 의자에 앉았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영락없는 한국인이었지만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일렀다. 일본이나 중국에도 우리나라 개량 한복 같은 디자인의 옷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고 보니 아까 그 남자가 한국어로 말하면 된다고 했는데 진짜 한국인일까? 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첫 마디부터 그만 더듬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그분은 그런 나를 지그시 보시더니 근엄 하면서도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순간 그분의 옷처럼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마치 하얀 동굴이 된 듯했다.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하는 한마디에 이 세상의 흐름이 일순간 정지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네. 내 머릿속이 하얀 스케치북처럼 깨끗해졌다. 그분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나에게 다시 질문하셨다. 지금까지 답변들이 어땠는가?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나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경외감까지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간단한 질문이었는데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나에게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되었네. 자네에게 주어진 행운을 주위에 잘 써야 하네. 마무리하시는 듯한 그분의 말씀에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졌다. 자, 그럼 아니나 다를까. 그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아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앞에서와는 다르게 큰 소리로 그분을 불렀다. 잠시만요. 밖으로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분이 나를 돌아보셨다. 저 한 가지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12개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답변을 주시던 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것이 정말 알고 싶은가? 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하자 그분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다. 네? 순간 나는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답변을 주신 분들이 모두 이분의 제자들이라고? 12제자? 그렇다면 이분은? 놀라웠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야고보가 잠들어 있다는 이곳 산티아고에서 살아있는 성인을 만나다니. 그 옛날 야고보가 전파해야 했던 복음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이 그분은 나가시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12개의 답을 준 분들이 모두 저분의 제자라고.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답변들이 인문, 경제, 철학, 의학, 국제 문제, 봉사, 우주과학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저분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라는 말인가? 밖으로 나와보니 오후의 밝은 햇살이 정원 가득 비추고 있었다. 4년 후 스크린 정중앙에 영화 제목이 뜨면서 큰 박수 소리와 함께 극장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몽블랑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을 마치던 날, 나는 기립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며칠 후 폐막식에서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올해의 황금 마이더스상은 이상한 알베르게. 우리와 같은 쏟아지는 박수를 받으며 나는 서서히 무대 위로 올라갔다. 무대 위에 세워진 스탠딩 마이크 앞에 서자 뭉클함이 밀려왔다. 무대 아래로 보이는 객석에서는 사람들의 환호가 계속되었다. 휴! 나는 마이크 스탠드를 붙잡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떨리는 심장을 붙들고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이 행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첫 마디를 꺼내자 객석에서 다시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사람들의 환호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을 이어갔다. 이 영화는 저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은 바로 순례길에서 만난 이름 없는 멘토분들입니다. 순례길에서 생각지도 않게 만난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으로 인생의 길을 찾게 되었고 그 12분이 주신 답변이 있었기에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 멘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분들을 위대한 멘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그분들을 마음속의 멘토로만 간직하지 않고자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이 영화가 그분들의 뜻을 온전하게 담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분들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은 가치를 매길 수 없기에 저만의 방식으로 그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진정한 감사함을 할 때, 행운이 오고 진실한 노력을 할 때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험한 세상에서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어줄 그분들을 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는 행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짧은 만남이었지만 12제자를 키우시고 제가 받은 행운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신 그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영화제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왔다.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쌓이는 축하 메시지로 쉴 틈이 없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슬며시 밀어두었다. 시원하게 뚫린 거실 창으로 걸어가니 건물마다 집집마다 켜져 있는 조명이 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꿈같은 야경이었다. 시상식 때의 떨림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내 안에서 느껴졌다. 조금이나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 것 같다는 뿌듯함과 4년 전 답변을 받은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금이라면 기분 좋은 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명상 앱을 켜고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음악과 기분 좋게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나를 명상으로 인도했다. 무언가 생각이 떠오를 것만 같은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스마트폰의 명상 앱이 멈추며 전화벨이 울렸다. 역시나 김 부장이었다. 매번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출까? 나는 웃으며 김 부장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김 부장의 말이 쏟아졌다. 수연아,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에게 산티아고 추천해준 게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내 덕분인 줄 알지? 한국 오면 바로 연락해. 내가 한턱 쏠게. 축하한다, 수연아. 다시 산티아고로. 나는 몽블랑 영화제에서 돌아온 후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순례길을 찾기로 했다. 그분을 뵙기 위해서는 12개의 질문 알베르게를 다시 거쳐야 하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이미 충분했다. 게다가 4년 전에는 너무도 당황하고 그분의 아우라에 눌려 제대로 감사의 인사조차 드리지 못했었다. 그 순례길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기에 더욱 크게 다가왔다. 그런데 4년 전에 나에게 답변을 준 알베르게의 그분들은 지금도 계실까?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답변해 줄까? 그리고 산티아고에서 배웠던 그분도 아직 거기에 계실까? 나는 예매한 항공권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때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온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멕시코의 공업단지로 파견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였다. 사진에는 깊게 팬 주름이 무색하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4년 전부터 함께 추진한 새로운 난민 정책으로 인해 중미 북방 3개국의 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었다. 지금껏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시도했던 어떤 난민 정책도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내며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난민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대한민국 역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다. 이 정책의 중심에는 리건 씨가 있겠지? 4년 전 만났던 리건이 떠올랐다. 분명 내가 전달했던 답변이 리건을 통해 백악관에도 전달된 것 같았다. 리건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는 이 티켓을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리건으로부터 메일이 와 있었다. 수연 씨, 잘 지내고 있나요? 순례길에서 만났던 리걸입니다. 수연 씨가 준 답변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연 씨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수연 씨의 기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몽블랑 영화제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년 전
당신이 전해준 답변지를 계기로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포르토 마리노의 질문 알베르게에 방문해서 더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오늘의 새로운 미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어 제 인생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신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미국에 오시면 사리아에서 제가 드렸던 카드에 나와 있는 주소로 오십시오. 그 카드가 당신을 저에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메일을 읽자 리건의 얼굴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리건의 메일을 확인한 후 인터넷에서 내가 갔던 질문 알베르게를 검색해 보았다. 언제부터인지 인터넷에 질문 알베르게를 다녀갔던 사람들의 경험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질문 알베르게의 특징과 투어 경로를 잘 정리해서 올려놓은 블로그들도 많이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그분을 배웠던 장소를 가본 사람은 아직 없는 듯했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시 올랐다. 4년 만에 다시 찾은 생장, 순례자 사무실에서 크레덴시아를 발급받고 첫 번째 질문 알베르게를 찾아갔다. 익숙한 외관이 가까워지자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알베르게 앞에 다다르자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글이 있었다. 그동안 찾아주신 순례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 알베르게는 아래의 주소로 이전하였습니다. 질문 알베르게를 찾아오신 분은 아래의 주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첫 번째 질문 알베르게의 외관은 훨씬 규모가 컸고 명소가 되어 사람들로 북적였다. 와,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답변을 다 적어주는 거지? 제자분들이 더 늘어났을까? 나는 체크인 하려고 했으나 자리가 이미 만실이었다. 내가 온 목적은 이 질문 알베르게에서 묻고 질문하며 12단계를 통과하는 것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알베르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다시 오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근처 알베르게에서 체크인하고 짐을 대충 정리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 식당에서 지중해 음식과 함께 가볍게 맥주 한 잔을 즐겼다. 식당 주인이 친근하게 말을 걸며 다가왔다. 순례자이신가요? 순례길의 첫 시작인 피레네 산맥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 변화가 아주 심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노란색 화살표를 놓치지 말고 이정표로 삼아 걸으세요. 순례길 완주자의 충고이니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듣자 4년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그때 길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행운이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질문 알베르게의 존재조차 몰랐을 테니. 다음날 아침 나는 생장을 둘러본 후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질문 알베르게로 갔다. 데스크 옆으로 익숙한 문구가 보였다. If you have a question, you can ask me anything. 문구를 보는 순간 벌써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크고 멋있어진 알베르게를 둘러보는데 1층에 라이브러리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다. 알베르게 무슨 도서관이지?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 통유리 너머로 거대한 서고가 있었다. 입구에는 출입 카드를 꽂는 곳이 있어서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우선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 질문 카드에 준비해 온 질문을 적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데스크로 가서 답변 봉투를 찾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은 질문에 어떻게 전부 답변해 주는지가 무척 궁금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내가 쓴 질문 알 카드와 함께 라이브러리라고 적힌 플라스틱 카드 그리고 작은 엽서가 들어있었다. 이건 뭐지? 답변지는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엽서를 꺼내어 읽어보았다. 엔쇼 1층 도서관으로 가서 인간관계 A에서 103장 7절을 보십시오. 이 카드는 체크아웃 전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프런트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이라니, 어제 보았던 거구나. 거기구나. 나는 도서관 입구로 가서 카드 리더기에 라이브러리라고 적힌 카드를 꽂았다. 삐빅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열렸다. 발걸음이 서고를 향했다. 도서관에는 인간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철학, 교육, 과학, 종교, 건강, 영성, 생활 등 분야별로 분류해 놓은 책들이 층마다 꽂혀 있었다. 그동안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자료가 보여서 이렇게 큰 도서관이 된 것 같았다. 나는 방대한 양의 서적을 보며 감탄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서고에서 인간관계 책을 꺼내보았다. 이번에도 답변은 나를 감동시켰다. 이곳에 남아서 다른 책을 더 읽어보고 싶었지만 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었다. 나는 예전보다 규모가 훨씬 커지고 외관도 더 멋지게 변한 12개의 알베르게를 다시 차례차례 거치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했다. 첨탑 위에는 여전히 질문 알베르게의 로고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발걸음이 로고가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분을 만났던 곳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때보다 훨씬 더 긴장되기 시작했다. 과연 지금도 거기에 계실까? 나는 벅찬 마음으로 정원을 지나 하얀 대리석 복도를 걸어갔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문 앞에 섰다. 똑똑 문이 스르르 열렸다. 끝. 감사합니다. 책 다 읽었습니다. 감사해요.